지금 나갈 때가 여기 오늘 책에 펴보면 180쪽에 있는 우주 탐사를 다 한 거를 다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거기 보면 우주 탐사에 지금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이제 우주 탐사를 하는 첫 번째 방법 망원경이랑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태양계 탐사를 하고 세 번째 우주 탐사하는 것까지. 그래서 사실 이거 내가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한번 이 사전은 들어갔을 때 망원경 설명하면서 얘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기는 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볼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일단 할 거고 사실 어찌 보면 복습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망원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복습, 태양계 탐사 복습, 우주 탐사 복습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이 부분에 그냥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고 여기 있는 문제 풀고 이렇게 해볼 거거든. 그래서 보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그냥 오히려 복습에 가까울 건데 제일 처음 망원경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망원경이 있는데 강황망원경이 있고 전파망원경이 있고 우주망원경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황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빛의 그 강황망원경에는 굴절망원경하고 반사망원경이 있고 굴절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릴레이식하고 그다음에 케플러식이 있고 그다음에 반사망원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뉴턴식 그치 식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조금 이제 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도 설명하면 망원경 성능도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망원경 파트에서 망원경의 성능도 볼 건데 아마 여기서는 그 망원경의 구경이라는 거 이야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구경에 해서 직각력 성능을 구경이라기보다는 직각력, 빛을 모으는 능력, 그 다음에 분해능 이런 거 정도로 설명을 또 해볼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망원경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갈릴레이식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정립상이고 그 다음에 케플러식은 독립상이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퍼져 있는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모아주는 볼록 렌즈를 일단 사용할 거야. 그렇게 해서 빛을 모으고 얘는 빛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돌입상 꺾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상이 이렇게 뒤집히는데 얘는 상이 안 뒤집혀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빛을 모아졌던 빛을 퍼뜨려야 되니까 오목 렌즈를 써가지고 퍼뜨리는 이런 방법이고 그래서 갈릴레이는 볼록 렌즈 즉 물체하고 접해져 있는 대물 렌즈에는 볼록 렌즈를 쓰고 그 다음에 저반 렌즈에는 오목 렌즈를 쓰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퍼져가는 거를 모아주고 다시 퍼뜨리는 걸 다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볼록 렌즈를 씁니다. 그래서 볼록과 볼록을 사용하고 얘가 대물 렌즈고 저반 렌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릴레이식하고 케플러식 이런 거는 또 설명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식하고 카세 그레인식인데 큰 특징을 보면 내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망원경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 병통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도 병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약간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쉽게 말하면 내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런데 이렇게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뉴턴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카세그레인식이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뉴턴식하고 그 카세그레인식의 둘 다 공통점은 봐봐
처음에 이제 빛을 모으는 렌즈의 역할로 우리가 볼록 렌즈를 둘 다 사용했다면 얘는 둘 다 오목 거울을 사용할 거야.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의 역할이 일단 뭔데? 볼록 렌즈하고 비슷하게 볼록 렌즈가 모아주듯이 오목 거울도 모아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사인데 퍼뜨리는 게 아니라 모아주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모아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얘도 일단 들어오면 모아주고 이렇게 갈 건데, 거기서 보면 그 뒤에 사용하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주경이고, 그다음에 부경으로 사용하는 게 보면 거기는 부경으로 사용하는 게 평면 거울을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평면 거울인데 거기 평면 거울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 모이기 전에 이렇게 평면 거울을 약간 이렇게 이어줘요. 그래서 이어준 다음에 여기에 상이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그래서 옆부분이 내 밑이 낫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위로 갈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벌어졌던 애를 다시 모아주는 거는 뭔데? 볼록 렌즈일까 오목 렌즈일까? 이게 주경이고 얘를 부경으로 사용하는데, 주경 부경에서 관계를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 눈에 접해져 있는 이 접안 렌즈는 렌즈를 쓰거든. 그럼 벌어지고 있는 애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볼록, 거울 말고 렌즈라면 볼록 렌즈겠지. 그래서 여기도 볼록 렌즈를 써요. 그래서 볼록 렌즈가 모아줘서 위에 있겠지. 그래서 얘가 빛이 이렇게 해서 그냥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뉴턴식이고, 카세그레인식은 그 전에 이 물체를 보면 주경에서 들어오고 주경에서 들어와가지고 거울이 여기가 오목 거울 있잖아. 근데 얘는 뭐를 쓰냐면 반대로 볼록 거울을 쓸 거예요. 그래서 볼록 거울을 쓰게 될 건데, 자 그럼 볼록 거울은 오목 렌즈하고 똑같고, 오목 렌즈는 빛을 어떻게 하는 건데? 빛을 퍼뜨리는 거지. 그럼 여기 있던 애가 그대로 가면 이렇게 반사될 건데, 자기보다 빛을 퍼뜨리는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얘도 딱 이렇게 들어왔던 빛이 이렇게 반사될 건데 퍼뜨리는 거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렇게 모이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눈 뒤에 내가 뭐가 있냐면 접안 렌즈로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지금 뒤집혀서 나오면 또 이렇게 해서 벌어지고 있던 거를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볼록 렌즈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을 거고, 그래서 얘는 망원경은 더 이상 정리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니까 말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 갈릴레이식, 케플러식, 그다음에 뉴턴식, 카세그레인식이고, 문제를 풀 때 그냥 어떻게 푸냐면 그냥 특징적인 걸 바로 하나씩 잡아줄게. 그래서 갈릴레이식은 일단 상이 정립상이고, 그 다음에 케플러식은 상이 고립상이고, 뉴턴식은 그 어떤 경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망원경의 경통에 이렇게 측면에, 그러니까 측면에 접안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카세그레인식은 그 뒤쪽에 있고, 됐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렌즈 두 개를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대문 렌즈와 접안 렌즈로 렌즈를 사용하는 거고, 케플러식도 렌즈, 대문 렌즈가 물체에 접해져 있는 부분하고 눈에 접해져 있는 부분에 렌즈를 쓰고, 얘들은 지금 굴절 망원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렌즈 쓰겠죠. 그 다음에 반사 망원경이니까 얘는 거울을 쓰는데, 거울에서 우리가 보통 용어를 주경, 부경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주경, 주된 거울, 부차적인 거울경, 그 다음에 주경, 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주경, 부경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요거는 하나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어떤 렌즈들을 사용하는지. 근데 얘들이 반사망원경이라고 해도 일단 마지막 부분에 눈에 접해져 있는 부분은 다 거울만 쓰는 게 아니라 렌즈를 쓰는데,
빛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모아주는 어떻게 하는 거다.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거고 끝에는 얘도 가색 은식도 마찬가지로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갈릴레이식은 사실 지금 어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물 렌즈로는 뭐를 쓰는 건데 볼록 렌즈 쓰고 볼록해서 정립상으로 가려면 다시 쭉 와가지고 얘가 상이 다 맺히지 않고 쭉은 다시 이렇게 들어왔지. 볼록 렌즈로 모아줬지. 모아줬던 애가 계속 모이면 안 돼. 벌어져야 돼 다시. 그러기 위해서는 뭔데? 오목으로 벌려야 되죠. 그래서 볼록 오목이고 얘는 볼록을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동점 얘는 볼록에는 오목을 쓰는 건데 뉴턴식은 오목 평면이고 얘는 오목 뭔데? 이 거울이 오목 거울을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오고 쭉 들어와가지고 모아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볼록 거울을 쓰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될 거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망원경의 성능 같은 거 봤을 때 약간 그거부터 일단 우리는 먼저 그냥 해볼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직관력이 크면 제일 좋은 거다. 사실 망원경이 좋다는 거는 빛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잘 보일 수 있으니까 좋은 망원경인데 거기서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직각력이 뭐에 비례하냐면 대물렌즈에 대물렌즈의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직각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기호로 지금 뭐라고 적고 있냐면 적혀도 있나 없네. 그냥 직각력을 할까? 직각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있는 두 물체로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 뒤에 보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고 구경이 클수록 분해능도 좋아요. 이것도 봐봐. 구경이 클수록 직각력도 좋고 그 다음에 구경이 클수록 분해능도 좋아. 그래서 분해능도 좋아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각거리이기 때문에 분해능의 식을 보면 분해능은 이거 분의 파장이거든. 자, 파장은 조금 뒤에 보더라도 내가 구경만 조금 살펴봐도 이게 크면 클수록 직각력이 좋다면서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분해능은 작잖아요. 작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분해능은 어떨수록 좋을 건데 분해능은 그 두 물체를 구별하는 최소 각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망원경이지. 그러니까 둘 다 분해능이 좋다 라는 말은 분해능의 숫자가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분해능이 좋은 거고 숫자가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망원경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D가 커야 되고, D가 커야지 직각력이 크고, 직각력이 크면 망원경이 좋은 거고, 그리고 직각력하고 분해능하고 다 일단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건데, 이 두 개가 다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구경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율. 또 나올 건데, 그 앞에 있는 나오는 배율은 지금 어떤 거냐면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분의 그 저반 렌즈 초점 거리라 해가지고 저반 렌즈분의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율이 되는 거고 거기도 보면 배율을 높이면 상의 크기는 커지지만 시야는 좀 좁아지고 많이 못 보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배율보다는 직각력하고 분해능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다 구경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전파망원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부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거기 한번 볼게요. 사실 전파망원경은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았거든. 거기서 파장이 가장 긴 파가 이제 전자기파 중에서 전파고 일단 지구 대기는 통과합니다. 당연히 가시광선하고 마찬가지로 통과하고 우리 눈이 이제 가시광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파는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해야 되는데 쭉 한 번씩 볼게. 거기 있는 전파,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자, 전파망원경은 전파를 받으려면 안테나가 필요하고 증폭기도 필요하고 기록기도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원거리 전체 관측도 용이하고
파장이 긴 전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전파망원경의 특징부터 조금 볼게. 구경이 매우 커야 된다. 그래서 전파망원경은 사실 그때 우리가 가망만 주로 위주로 좀 봤는데 오늘 많이 살펴보면 전파망원경은 구경이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큰 망원경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전파망원경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대의 전파망원경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막 거기 보면 Very Large Array 해가지고 거기 뭐 미국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대형 간섭계형 전파망원경. 그 뭐냐면 전파망원경을 일렬로 쭉 여러 개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간섭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개발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라고도 한다. 아무튼 크기가 커야 된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하고, 거기는 예제 문제를 보면 자 관측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전체 망원경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로 관측하는 망원경을 골라라고 했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뭐 굴절, 전파, X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파장이 가장 길대요. 일단 굴절 망원경은 일단 뭔데? 가시광선일 거고, X선, 감마선 더 길지? X선, 감마선 더 센 거지? 적외선 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 망원경이 가장 파장이 길면서 에너지는 약한 거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좀 밑에서부터 위로 가볼게. 거기 이제 18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이용한 망원경 중에 적외선 망원경은 뭐 적외선을 모아서 보는 거겠지. 자, 거기에 약간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우주 망원경으로는 뭐 허셜 우주 망원경이 있다는데,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자 적외선 망원경으로는 별이 만들어지는 장소, 그리고 은하 중심부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기억하고, 자외선 망원경은 자외선을 모아서 측정하는 건데, 우주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이 지구 대기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므로 우주 공간에 자외선 망원경을 설치해서 관측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봐봐. 지구 대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정리가 막 흩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잖아.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있고, 내가 지구 대기라고 할게. 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거는 그 맨 밑에 봐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주에서 발생한 적외선 중에서 가시광선에 가까운 곳은 지구 대기를 통과한대. 아, 적외선은 통과하구나. 지구 대기를. 그 다음에 적외선 말고 가시광선도 통과하네. 자, 그 다음에 본데, 우주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이 지구 대기를 통과 못해. 지구 대기를, 근데 자외선은 통과를 못하네. 자외선은 대기 통과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자 X선은 지구 대기를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 X선도 통과 못해요. 대기 통과를 거의 못해. 자, 그리고 그 위에 감마선, 지구 대기를 아예 통과하지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좀 센 거일수록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그 앞장에 보면 전파 망원경은 봐봐.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는 거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파 망원경은 182쪽에 보면 지구 대기를 통과한 천체에서, 지금 지구 대기를 통과한 천체에서 오는 미약한 전파를 관측하는 망원경. 아, 그럼 전파는 지구 통과가 가능하네.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세기로 봤을 때 감마선, X선, 자외선은 거의 통과를 못하는데,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약한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는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망원경을 설치할 때 자외선 망원경이나 X선 망원경, 감마선 망원경은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구 대기 쪽에, 그러니까 지구 여기 위쪽에 대기 쪽에 설치를 하면 안 되겠죠? 안쪽? 왜냐면 지금 바깥쪽에 전체를 내가 관측할 건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대기가 있으면 얘가 대기를 통과를 못해. 그럼 우리는 얘가 그러니까 얘한테 들어온 빛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밖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 대기 바깥쪽에 설치를 하겠지. 그런 이야기들만 조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전파 망원경 중에서 그런 애들은 밖에 통과를 이제 위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나마 여기 같은 경우에서 특히 전파 망원경은 보다 파장이 길고 이러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에 설치할 수 있지.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왜냐면 망원경을 설명을 한 것처럼 한번 저번에 하기는 했지만 저번에 주로 설명했던 거는 가망망원경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파하고 우주망원경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자면 전파망원경하고 우주망원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죠? 여기서 이제 우주망원경으로 좀 넘어가 볼게. 가시광선 이외에 뭐 이제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 영역의 파장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자 대기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정확한 모습의 천체 촬영을 할 수 있고 우주망원경은 자 그래서 그 위에 말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지상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면 가시광선, 근적외선, 전파와 같은 특정 파장대를 제외하고는 대기의 영향으로 관측하기 어렵다. 그렇지? 지금 봐봐. 가시광선, 근적외선, 전파 이런 애들 말고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로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대기권 밖에 망원경을 설치한다. 지금 이 말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나와있던 이런 거. 이런 파장을 내는 천체들도 관측하기 위해서 대기권 밖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그때 지구 대기권 밖에서 천체와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우주망원경이라고 한다. 이게 이런 게 우주망원경이지. 우주망원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거기 이제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찬드라 X선 망원경. 근데 딱 찬드라는 말을 딱 봐도 거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인도의 그 어떤 천문학자 이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쭉 보면 스피처 우주망원경, 갈렉스 우주망원경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우주망원경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지금 거기 보면 허블 우주망원경이 1990년에 설치되었고 찬드라가 1999년 지금 시대순으로 나와 있다는 거 보이죠? 스피처가 2003년 다 최근입니다 이거. 그리고 갈렉스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가 2003년에 발사했고 2009년에 발사했던 게 케플러 우주망원경이고 그 다음에 허셜 우주망원경이 2009년에 되었거든. 그래서 우리 요 두 정도만 기억해 놓자. 그냥 어떤 거냐면 우주망원경 중에서 내년이 이제 2019년이니까 10년 전쯤에 이제 발사를 한 게 케플러 우주망원경하고 그 다음에 허셜 우주망원경하고 이런 거 있다 정도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두 개만 조금 자세하게 볼게. 188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발사한 우주망원경인데 외계 항성계에서 일어나는 식현상을 관측해서 행성에 존재할 행성의 크기, 자전 주기, 공정 궤도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거기 보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후에 12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는데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하고 크기가 비슷한 행성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우주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에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들어낸 거고, 거기 봐봐. 외계 항성계에서 일어나는 식현상을 관측해가지고 구했다는 거. 식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식, 오일식 이런 거 말하는 거다. 식현상을 이용해가지고 관측을 했다는 건 조금 기억에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허셜 우주망원경은 어떤 거냐면, 요거는 조금 봐놓자. 주로 어떤 영역에서 관측을 하는 거냐면 적외선 영역입니다. 쌤 굳이 적외선 영역은 통과하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것은 가시광선, 전파, 근적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쪽에 가까운 적외선이거든요. 다음 얘는 적외선을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 은하계의 생성, 은하계의 진화, 별의 생성, 성간물질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허셜 우주망원경은 현재 거기 보면 주경이 뭐라는 거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구경이고 그러니까 이 뭐고 이거 망원경의 면적이고 주경 이거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경이 가장 큰 우주망원경이 허셜 우주망원경이다라는 거 그런 거 좀 하나 알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간단하게만 또 한번 볼게. 니마
갈렉스 우주망원경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외선 우주망원경이에요. 2003년. 그냥 굳이 내가 하나 더 외워주고 싶으면 갈렉스는 자외선 우주망원경이라는 걸 조금 기억해놔라. 얘들은 지금 당연히 우주 공간에 있을 거고 자외선 우주망원경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외선 우주망원경의 특징은 지금 어떤 거냐면, 자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 자 자외선이 주로 새로 태어난 별이나 나이 든 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거 신생별이나 거의 늙은 별 이걸 관측할 때 사용하는 게 자외선을 관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스피처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거기 한번 그 이야기도 볼게. 자 2003년에 적외선 우주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갈렉스하고 거기 보면 스피처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여기 적외선인데, 자 거기 한번 볼게. 자, 천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은 우리가 물론 대기는 통과를 하기는 하는데 그 적외선이 자 효과적으로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그 이유가 조금 중요하니까 봐봐. 지구 대기권이 적외선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망원경 장체도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솔직히 이따가 천체가 방출하는 적외선만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구 대기 자체가 방출하는 거는 뭔데? 지구에서 방출하는 어떤 그 파장의 영역이 적외선이거든. 그럼 이게 지구에서 방출하는 건지 천체에서 방출하는 건지, 그리고 망원경 자체가 적외선을 조금씩 방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피처 망원경 이후로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희미한 천체도 탐지할 수 있게 되었고, 뭐 거기 보면 행성의 형성 과정, 행성 외부 은하. 그러니까 지금 대충 느낌상 보면 이따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너무 지저분한데, 지금 이제 망원경을 마무리 짓자면, 자, 망원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 2주 전쯤에 되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어떤 광학망원경인데, 이 광학망원경에서는 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거든.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이건 워낙 정리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얘가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파망원경도 있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망원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망원경에 이렇게 보이거든. 뭐 통과하는 거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근적외선, 전파예요. 근데 약간 지금 보니까 적외선이 약간 문제가 돼. 왜냐면 이거는 대기도 적외선을 방출하고, 또 누구도 적외선을 방출하냐면 망원경 자체도 적외선을 방출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근적외선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하고 전파 이런 게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통과를 못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외선이 잘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우리가 지구 대기를 잘 통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인데, 대충 좀 공부를 보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다. 자외선을 방출하는 어떤 천체들은 신생별 아니면 늙은 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적외선을 방출하는 애들은 우리가 적외선을 통해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별이 만들어져요. 별의 형성이라던가 은하 중심부 이런 거를 조금 관측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전파망원경에서는 이제 이런 거 있고 우주망원경도 있는데, 사실 우주망원경은 주로 이런 파장,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몇 개 이름을 조금 기억하면 뒷부분에 나왔던 게 2009년에 우리가 지금 만든 우주망원경이 케플러 우주망원경하고, 거기 보면 허셜 우주망원경이 보이죠. 그래서 케플러 우주망원경,
허쉬 우주망원경이고 우리가 보통 뭐 가장 크다 뭐 목토천 해 이런 거 뭐 행성 같은 거 조사를 할 때도 목토천 해 중에서 가장 큰 게 목성이죠. 뭐 그런 식으로 가장 크다 뭐 가장 작다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얘가 주경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지금 발표했던 게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까지는 갈렉스하고 스피처 우주망원경이고 스피처 우주망원경 갈렉스 우주망원경이고 얘가 조사하는 파장 영역을 조금 봐봐. 지금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스피처는 적외선입니다. 근데 쌤 허셜도 뭐였냐면 주로 적외선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금 케플러 같은 경우는 뭐 식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갈렉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외선 우주망원경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런 거 정도로만 기억해서 광학 전파 우주망원경 정도를 조금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그 뒤에 이제 마무리 이제 짓게 차세대 우주망원경에서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뭐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쭉 나가서 보면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스피카 우주망원경이 현재 계획으로 2025년 발사 예정인 일본의 적외선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아마 지금 뭐 목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있고 뭐 개념 보충하고 과학 연구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193쪽을 풀으라고 했죠. 맞죠? 풀어져 있죠. 그래서 그까지 이렇게 해서 193쪽이 풀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194쪽부터 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그냥 이 뒷부분은 전부 다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할게요.